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여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이 73%라고 밝혔습니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라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경비실 10곳 중 3곳은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다는 뜻이겠죠. 올여름 폭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도 있었습니다. 8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위시장 상인들이 구청에 재개발에 따른 대체 상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와 폭염,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해 2027년까지 나무 5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2주가 시작된 가운데 붕괴 주택들이 속출하면서 조기 이주 결정이 났습니다. 철도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망우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재개발로 반토막이 난 성북구 장위 전통시장의 대책위원회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이 구청과의 대체 상가 논의가 원만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장위시장 상인들의 구청에 항의 방문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현재 장위시장이 포함된 장위 10구역은 재개발과 관련해 이주 대상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총 3차례의 협의회가 진행 중인데요. 예. 시장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지막 3차 협의회를 10일 정도 뒤로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예. 지난 7월 15일에 열린 1차 협의회에서 철거를 앞둔 장위시장 상인들은 대체 상가를 요구했는데요.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후 이어진 2차 협의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마지막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지난 8일에 3차 협의회에 대한 공문을 받아 남은 10일 동안 마지막 협의회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민원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것인데요. 예. 해당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차 협의회가 열리는 어제 오전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 협의회를 미뤄달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구청 측의 답변은 연기는 힘들다였습니다. 예. 항의 방문이 이뤄진 시기가 바로 3차 협의회가 열리는 당일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당장 오후 2시에 협의회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예. 해당 협의회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거세입자나 현금 청산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함께하는 자리이고 민원을 거절한 것도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만 맞춰 일정을 연기하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또한 협의회 일정 연기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협의체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2시간이 넘는 설전 끝에 장위시장 상인들이 협의회에 참석해 일정 연기 요청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3차 협의회에서 이 대체 상가와 관련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장위시장 상인들은 4차 협의회를 제안했으나 예. 조합과 이주 대상자 간의 논의 끝에 협의회는 3차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협의회가 3회 이상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 구청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앞으로 한 달 내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장위 전통시장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은 이 취재 후에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위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포구가 오늘 2027년까지 수목 500만 그루를 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도심 열섬화 현상 등의 해법을 나무 심기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자치구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도심 열섬화 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의 피해가
심각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위한 4개 핵심 전략도 세워졌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골목 자투리 땅에 동굴장미와 나일락 등을 심는 공동체 나무 심기와 도로변 가로수, 횡단보도 그늘목을 확대하는 가로 녹지 확충, 학교 주변과 장기 미집행 공원, 철도변과 하천변을 다양한 녹지 공간으로 만드는 생활권 녹지,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조경을 확대하는 민간 주도 나무 심기 등입니다. 나무를 심는 데 필요한 1,580억 원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금 등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이 절대적인 만큼 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구가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한편 마포구는 5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심 온도를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는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포 5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구가 폭염 속 온열 질환 등에 노출된 폐지 수집 노인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을 펼쳤습니다. 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구청이 폐지 수집 노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폭염 기간 중 폐지 수집을 중단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했고 총 50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8명 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한 번에 5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됩니다. 지난 16일 1차 지원이 진행됐고 이달 말경 2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구 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이 활용되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급여 수급자라 법정급여 추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와 더불어 막바지 더위에 매일 개별 안부를 진행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휴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대문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시립도서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가재울 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재울 뉴타운에 확보된 도서관 부지입니다. 2년 전 11호 땅을 확보했지만 건축비가 없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5개 지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대상지에 포함된 것. 대지가 1,000평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옆에는 또 공원 1,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아주 중심 공간이 될 겁니다. 그 과거의 도서관처럼 무슨 시험 공부하거나 조용한 도서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카페도 함께 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것이거든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분관은 전문성을 띤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 서대문구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또 다른 대상지인 송파구엔 공연예술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5개 시립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구립도서관 66곳이 새로 들어서고 작은 도서관도 195개소가 확대돼 1,200여 개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무너지는 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 안전을 위해 조기 이주 결정이 났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주택은 더 위태롭게 됐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무너지는 집이 속출하자 마을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김광부 씨는 일단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소굴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 막 벽도 다 세고 지붕도 세고. 백사마을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법에선 이주는 도계위 심의 통과 이후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무너지는 집이 속출하자 주민 안전을 위해 조기 이주 결정이 난 겁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거의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사시는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인사사고 날까봐 빨리빨리 지금 준비한 거예요. 이주자들은 노원구 지역 임대아파트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주민 모두 마을로 돌아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이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첫 조기 이주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재개발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 철거가 예정돼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후 2023년 재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랑구 망우역을 지나는 복선 전철이 증설되고 태풍으로 방음벽까지 파손돼 10여 년간 철도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습니다.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협의점을 찾진 못했지만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침내 방음시설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망우역과 인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년 전 태풍으로 방음벽이 무너졌고 지속적인 열차 통행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산다지만은 여름에는 저쪽 지하도 거기 오고 철도 여기 오고 이쪽으로는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는 소리가 너무 자다가 깨고 오랜 시간 주민 불편은 계속돼 왔지만 구청과 철도시설공단 등 보수 정비와 관련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까닭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각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조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자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시설공단 측에서 그 철도 자체가 증설되면서 그 소음이 더 커졌던 데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음벽은 올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송파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를 총 446만 건, 7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3,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송파구 인구는 68만 명, 중구 인구는 12만 5천 명입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회는 의정활동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호철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평가의 지표가 되는 조례 발의 건수. 10대 의회는 1년간 총 502건의 조례가 발의돼 같은 기간 9대 의회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수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신원철 의장은 뉴스에 출연해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민생 관련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또 양과 질 모두 성장한 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1년의 임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 분야 정책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청년 혁신 창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회 활동 강화는 시민들의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삶을 더 챙기고 보듬는데 제가 또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고요. 지방의회가 반드시 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에 대해 지지의 뜻도 전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정부나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이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원철 의장은 지난 1년이 10대 의회의 적응과 준비의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본격적이고 또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한 안전재난시설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각종 대피소의 위치, 그리고 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효용 가치가 클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5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오던 길을 멈추고 그늘막 아래서 잠시 쉬어갑니다. 구의동의 한 경로당, 에어컨 바람 아래 어르신들이 한가한 여름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여름엔 전기요금 걱정 없는 무더위 쉼터가 최고입니다. 에어컨 잘 들어오고 뭐 선풍기 잘 들어오고 여름에 요 오면 뭐 시원하고 좋죠. 다른데 뭐 덥잖아요. 광진구가 이 같은 안전재난 시설을 담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지도 속엔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를 비롯해 민방공 대피소와 지진 대피소, 한파 쉼터와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이 표시됐습니다. 더불어 각 동별로 지역의 주요 시설물과 도로명 주소 등을 낱낱이 표기했습니다. 지도를 통해 동부지법 이전과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내 변화 등도 세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주요 시설물들이 아마 위치 정보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안전 재난 관련해서 시설물도 같이 수록된 안내도를 제작을 하자. 안전재난시설 지도는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700부 배포됐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입니다. 앞으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재능 기부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공부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국영수 수능 시험의 핵심 과목을 시작으로 정시에 대비한 자기주도 학습법이 소개됐습니다. 과학이나 법학 등 전문 분야의 지문으로 오답률이 높은 국어는 관련 분야의 독서를 추천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땐 답지를 보지 않고 학습하는 방식이, 영어 단어의 암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의 장학생인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법 특강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휴학하고 현재 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수능 만점자의 공부법 아니면은 뭐 또 고시 합격자의 공부법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일단 확실히 정해두고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자기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자기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런 플랜을 짜고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고착화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에 대비한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꾸준한 내신 관리를 위해 그날 배운 건 당일 복습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법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대외 활동 정보를 얻는 건 꿀팁입니다. 생기부 채우는 거 그거를 되게 소홀히 했어요. 저만의 루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세부사항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활동에 대한 조언과 공부에 대한 동기 부재가 고민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학생활동 해야죠. 저도 하고 싶은 게 없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지단은 사회복무요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재능기부로 열린 공부법 특강. 자기 주도학습법을 이해하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아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기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은이동 두산아파트 앞 모래내길에서 차량 점검이 진행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를 포함해 1톤 이하의 화물차가 점검 대상입니다. 이날 정비사업자 70여 명이 자원봉사에 나서며 브레이크와 냉각장치 등을 점검하고 퓨즈와 전구는 무상으로 교환해줄 계획입니다. 또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 부위에 대한 진단과 정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57%가 TV와 동영상 시청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인 운동과 문화예술 관람은 각각 17.5%, 6.5%로 적어진 모습입니다. 바쁜 일상 속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